2023년에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 개최지로 김해시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김해와 경쟁했던 부산시는 그 다음 해 개최하는 것으로 조건부 결정됐습니다. NC다이노스 구단 프런트 직원의 불법 사설 도박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NC는 해당 직원을 즉각 해고하고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00일째가 됐습니다. 하지만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폐지를 주워 생활하던 70대 할머니가 5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폭행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론방송 관계로 경남권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 개최지로 김해시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김해와 경합을 벌였던 부산시는 다른 시도에 동의가 있다면 그 다음 해인 2024년 개최하는 것으로 조건부 결정됐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개최지로 김해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2023년도 전국체전은 경남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부산과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만큼 대한체육회가 이사회 표결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산시가 2024년 전국체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시도의 동의를 바탕으로 그 다음해 개최를 제안하면서 큰 갈등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전 유치로 경남은 마산과 창원, 진주에 이어 13년 만에 네 번째로 전국체전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2년 동안 대회 유치에 공을 들인 김해시는 다음 달 전국체전 준비 TF팀을 가동하는 등 체전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회 준비의 핵심인 메인 스타디움은 2022년 3개 체육공원 일대에 15,000석 규모로 준공될 계획이고 예산 낭비 논란을 막기 위해 47개 종목을 김해시와 17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할 예정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아주 수준 높은 체전, 특히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경제체전. 2023년 전국체전에 이어 2024년 전국 소년체육대회, 그 다음 해엔 전국 생활체육대축제 등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가 잇따라 김해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스포츠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단합의 촉매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NC다이노스 구단 프런트 직원이 불법 사설 도박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NC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직원을 즉각 해고하고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창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NC다이노스가 내부 직원의 불법 도박 사실이 확인된 지 하루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구단 기업문화팀 소속 A모 씨가 사설 사이트에서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400에서 500만 원 상당의 돈을 걸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오늘 아침에 열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해당 직원의 문제가 없었는지 과거 이제 있었던 모든 부분을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선수와 감독을 포함한 구단 직원은 스포츠 토토의 구매와 환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NC의 일탈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6년 승부 조작 의혹이 있는 투수 이성민을 보호 선수로 묶지 않고 KT 위즈로부터 특별 지명 대가로 보상금 10억 원을 챙겨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가 하면 다음 해에는 외국인 타자 에릭 테임즈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경기에 내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NC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NC는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즉각 해고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어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00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유흥가 골목.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하더니 보행자를 칩니다. 이번엔 중앙선을 넘어 주차된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다시 질주하던 이 차량은 결국 중앙분리대와 부딪히고서야 멈춰섭니다. 만취 상태에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주행을 하다가
그 보행자를 연달아서 충격하고 약 200m 가량을 도주했던 그런. 사고 당시 운전자 24살 송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2%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등 3명이 다치고 차량 4대가 부서졌는데 경남에서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한 첫 사례입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남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1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습관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100일 동안 경남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2,3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이 이제 음주운전 상태인지 모르고 운전하신 분도 있고요. 습관적으로 이제 음주운전하고 오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 조금 부족해지다 보니까.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기준은 최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됐습니다. 또 6월 25일부터는 음주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더 강화됩니다. 오는 6월 25일부터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로 단속 수치가 강화됩니다. 소주 한 잔이라도 드셨다면 운전은 안 하셔야 합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법 취지가 무색할 만큼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폐지를 주어 생활하던 70대 할머니가 대낮 대로변에서 50대 남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에는 별다른 이유가 없었는데요. 사회적, 신체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행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윤식 기자입니다. 분주히 폐지를 정리하는 할머니 곁으로 갑자기 건장한 남자가 다가서더니 손가락질을 하며 시비를 겁니다. 남자가 리어카를 뒤엎으려 하자 주변 상인이 뛰어와 말립니다. 잠시 후 이 남자는 할머니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더니 머리와 목까지 짓누릅니다. 폭행한 남자는 53살 김모 씨. 김 씨는 일면식도 없는 73살 조모 할머니가 자신의 책을 가져가 폭행한 거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김 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곳 대로변에서 시장 입구까지 10분 가까이 할머니를 쫓아다니며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폭행을 말린 목격자들은 김 씨가 할머니에게 둔기까지 휘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막 몇 분 이렇게 고불하시고 넘어지고 할머니 나이가 많아. 그 맞으면 죽겠더라고. 전과 14범인 김 씨는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폭행을 일삼다 올해만 8차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주로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그 일면식도 전혀 없을 뿐더러 그 행위 자체가 저희들을 봐서도 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지난해 10월 경남 거제에선 폐지를 주어 생활하던 50대 여성이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불특정 약자에 대한 무차별 묻지마 폭행에는 합의와 관계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오늘 함안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3시간 만에 불길은 잡았는데 축사에서 시작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산으로 번진 걸로 보입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공장 뒤편 야산에서 검뿌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헬기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보지만 연기는 쉽게 잦아들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경남 함안의 한 돼지 축사에서 시작된 불이 바람을 타고 인근 공장과 야산으로 번졌습니다. 돈사에서 발화가 됐다고 그래요. 화재가 크게 난 상태에서 불이 보니까 소나무 쪽으로 이제 막 산에 이제 불이 크게 올라와 있었어요. 당시 함안엔 우산을 잡기 힘들 정도인 순간 최대 풍속 13.8m/s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헬기 11대와 소방차 10넉 대를 포함해서 진화 인력 70여 명이 투입돼 3시간 만에야 불길을 잡았습니다. 절단 작업 지시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 불티가 이제 축사 쪽으로 튀어가지고 그게 연소가 되면서 이제 공장 쪽으로 이제 연소 확대돼.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축사와 돼지 430여 마리를 포함해 인근 공장과 임야 0.1헥타르까지 소방서 추산 6,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축사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통영국제음악제가 모레 29일 개막합니다. 올해도 세계적인 거장들이 최고 수준의 클래식 공연을 펼치는 가운데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도 마련됩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지중해 바다에 쓰러진 한 여인이 전쟁과 시련의 고통을 노래합니다. 윤희상 작곡가의 수제자인 도시오 호사카의 바다에서 온 여인을 오페라로 재창작한 작품으로 통영국제음악제를 통해 세계의 첫 선을 보입니다. 윤희상 선생님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 동서양의 어떤 만남, 그리고 그 속에서 특별한 정말 음악의 장르를 이제 표출하셨는데, 2019 통영국제음악제는 오는 29일부터 열흘 동안 통영국제음악단과 통영 일대에서 열립니다. 내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운명을 주제로 스위스 명문악단인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개막 공연을 맡아 베토벤 교향곡 5번을 선보입니다. 거장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와 기타리스트 로스 호메로스 등은 섬마을 아이들을 위한 스쿨 콘서트를 여는 등 도시 곳곳에서 음악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 동피랑부터 해저터널까지 85개 팀이 100차례 이상 프린지 공연을 마련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음악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Destiny is a heavy word. It's something that concerns all of us. And destiny also happens in the music of Beethoven, in the music of Isangyun and many others. And that is what we want to explore in this year's 통영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바다의 봄을 알리는 통영국제음악제가 다채로운 클래식 공연으로 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통영시 고성군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 저녁 8시 55분 MBC 경남 창원 공개홀에서 65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통영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와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대한애국당 박청정 후보는 토론회 말미 방송 연설을 통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4.3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노동계가 각각 지지 후보를 밝혀 노동계 표심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소속 전국금융산업노조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여용국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원 2,066명이 민중당 손석규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남 41개 단체로 구성된 통일 농기계 품앗이 경남운동본부가 1호 통일 트랙터를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들이 낸 기금 등 5천만 원으로 통일 트랙터를 마련했다며 다음 달 22일부터 시군을 순회한 뒤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에 맞춰 판문점으로 트랙터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환경운동연합이 오늘 한국남동발전 삼천포 발전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전면 백지화하고 석탄 발전 감축과 에너지 전환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고 경상남도에 주장했습니다. 또 삼천포 화력발전소 1, 2호기가 올해 말 폐쇄되더라도 3, 4호기에 이어 2020년 6월 환경 설비를 갖추고 재가동될 5, 6호기,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하이 화력까지 가동된다면 결국 미세먼지는 줄지 않고 도민의 숨구멍을 막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늘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도내 20개 대학 산학협력 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우수 인재들이 졸업 후 지역을 떠나는 이른바 탈지역 현상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대학이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산청군과 LH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이 오늘 산청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 남명 조시 선생의 사상을 계승하기 위한 상호 교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산청군과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은 협약에 따라 LH 임직원들에게 남명의 실천 사상과 정신을 계승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진해구 영원동 노회 주차장에서 복합 공영 주차타워 기공식을 열고 올해 말까지 127억 원을 투입해 지상 4층 8,000제곱미터 규모의 복합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복합 공영 주차장 타워가 완공되면 기존 공영 주차장 116개 주차 면수가 280면으로 늘어나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입주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한국형 발사체 추진제 탱크를 개발했습니다. 추진제 탱크란 산소가 없는 우주에서 발사체 연료를 태울 수 있도록 액체 산소를 싣는 장비로 한국형 발사체 1단 부분에 장착됩니다. 카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2016년 9월부터 제작 공정 개발에 들어갔으며 2017년 9월에는 발사체 탱크 전용 제작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경남에서 한 해 수거되는 해양 쓰레기가 10,000톤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 쓰레기 통합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등이 경남 해역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2017년 17,000여 톤, 지난해 15,000여 톤으로 2013년 이후 매년 10,000톤을 넘었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선박 운항 등 해상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공익형 직불제를 추진하기 위해 2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촌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마을과 단체 또는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도는 환경 보존과 마을 공동체 회복 등 공익 실천 프로그램 이행 협약을 맺은 도내 500개 마을에 연간 300만 원씩 지원하고 무항생쟁 축산물 인증 농가 등에 평균 80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에게 진로와 미래를 고민하고 설계할 기회를 주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걷는 숲학교가 지리산 둘레길에서 열립니다. 사단법인 숲길은 무료로 진행하는 걷는 숲학교를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5차례 열 계획이며 지리산 둘레길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진주의 대표적인 노후 산단인 상평 일반산업단지에 혁신지원센터가 구축됩니다. 오는 2022년 완공 예정인 혁신지원센터는 3,900제곱미터의 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근로복지시설과 스마트 공장 지원시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진주시는 혁신지원센터가 항공과 세라믹 등 신소재 사업으로의 업종 고도화와 스마트 공장 구축 확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30일까지 선박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방지를 위해 선박 연료 위에 황함유량 실태조사와 대기오염 단속을 벌입니다. 조사 대상은 경유와 중진류를 연료로 사용하고 우리나라 영해에서 운항하는 한국 국적 선박이며 해경은 선박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해 유정별 황함유량 허용치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